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금요일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죠. 바로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학부의 강윤중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때 더 글로리를 몰아서 보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눈 빨개져서 출근하는 많은 사람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안전장치로 연휴 때 봐야지 맞아요. 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방송국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의 방송국 편성표를 보고 맞아요. 이렇게 옮겨야겠다는데 요즘은 OTT에서 뭘 공개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신문에 비교회 가면서 맞아요. 아주 네. 신문에 대서특필 하잖아요. 3일 한꺼번에 주잖아요. 한꺼번에 굉장히 행복했던 뭔가 선물을 한꺼번에 받은 것 같아서 보고 싶은 거 밑줄도 그어놓고 시간도 기록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뭐 내가 정하는 시간 내가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좀 더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래 아마도 이번에 OTT를 뭘 볼까 고민하셔서 뭐 개봉했는데 OTT 개봉했는데 못 본 것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일단 보게 되면은 뭐 한 시즌 다 봐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3부씩 개봉한 다음에 뭐 계속 한 주씩 개봉한다니까 나 그거 못 참아 이제는 한꺼번에 다 봐야 돼 하는 분들도 몰아서 볼 텐데 그래서 아마 연휴에 한 4일 정도 아주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질세라 또 지상파 케이블이 또 영화들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영화도 또 보시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테니 아마 볼거리가 풍성한 그런 영화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절에는 근데 시간 여유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들이를 좀 하기도 하고요. 이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연을 보러 가는 그 길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이번에 공연 관람 계획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 뮤지컬이나 콘서트 성수기 하면 연말을 좀 많이 떠올렸고 뭐 크리스마스 시즌 이럴 때가 참 많았었는데 코로나19로 한동안 공연계가 침체를 겪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공연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죠. 그런데 사실 몇 가지 어려움도 있는 듯해요. 첫 번째는 예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여전히 뭐 물론 관객 수 제한도 이제 없어지고 뭐 뛰어앉기도 없어졌긴 합니다만 원하는 자리를 얻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원하는 자리를 얻을 만한 그 풍족한 여유가 되느냐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연은 아무래도 일회성이기도 하고 무대라는 건 우리가 뭐 계속 영화가 대중예술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또 그래도 저렴한 값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렴해진 이유도 한번 찍어 놓으면 여러 번 반복할 때마다 배우들이 혹사한다거나 혹은 뭐 감독이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다회성 때문이긴 하겠으나 그 공연이나 그리고 한편으로 뮤지컬 같은 이런 무대 예술들이 일회성인 거 알긴 알겠습니다만 저만 해도 만약에 가족이 같이 간다라고 하려면 제가 지난 연말에 공연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한번 볼까 싶어서 디저는 일단 표도 구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봤던 공연은 가장 좋은 자리는 20만 원까지 넘더라고요. 그랬더니 3인 가족이 가면은 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좋은 호텔에 호캉스를 갈 정도,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와 맞먹으니까 조금 망설여지게 되니 아마 이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연휴 때나 이럴 땐 부모님하고 같이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같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 제가 20대, 30대 때 뮤지컬에 한동안 미쳐가지고 한 달에 제 급여의 한 3분의 1을 뮤지컬 표로 혼자서 보는데도 여러 개를 보니까 가보면 대부분 다 여성 관객이고 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유난히 특히나 뮤지컬 공연의 경우에는 특정 타깃만을 위주로 공연을 기획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만약에 티켓팅이 된다면 꼭 보고 싶은 공연이 이번에 있어요. 오페라의 유령인데 네. 조승우 씨가 제가 그 20, 30대 때 미쳐서 티켓팅 할 때 네. 1분에서 3분 컷이었거든요. 지금은 눈 깜짝할 컷이라면서 누르고 없어요. 수강 신청하는 거 어려운 것처럼. 그거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보다 제 더 생각에. 그보다 더 어려워서 네. 알고 있는 모든 요령을 다 여기에다가 전부 다 투자해야만 성공할까 말까 그런 뭐 뮤지컬 배우가 되었죠. 근데 조승우 씨 하면 하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또 오페라 유령 같은 경우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의 처음이잖아요.
주승우 씨가. 네, 맞아요. 여기서 처음이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오페라 두터운 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리고 오페라 뮤지컬로 한번 볼까 하는 초심자도 그 경쟁자 풀이 더 늘어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니까 아하. 훨씬 더 많은 아마 클릭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페라 유령이라는 건 워낙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좀 고전적인 느낌. 명작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데 또 조승우 씨가 약간의 영국산의 고전적 뮤지컬에 잘 어울리는 너무 잘 배우다라는 또 우리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져서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벌써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고민이지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아마 이걸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예약 성공했다. 근데 최근에 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겨요. 이 예매권을 사기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겁니다. 많이 내가 있어요. 내 예매권을 이제 우리 왜 중고 사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매권을 샀으나 제가 그날 뭐 피치 못해서 못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원하다 보니까 그 표를 그래도 내가 구매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취소를 해놓고 그 전 사진을 캡처해서는 세상에. 판다거나 이런 경우가 사기 사건이 종종 그러면 여러 명한테 또 팔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사기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고 하다 보니 사기가 일어난다는 건 사실은 인기가 많다는 증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에 따라서 연령이 나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암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표를 사서 표 자체로 굉장히 많은 너무 과도한 값을 붙여서 파는 것도 사기 행위였는데 이제는 표 자체가 없이 또 거래가 될 정도의 사기 행위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뮤지컬의 인기라는 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는 한 10여 년 전에는 저 공연을 보통 G마켓이나 이런 오픈마켓에서 맞아요. 네. 조금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는 살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티켓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모든 티켓들이 그런 식으로 거래가 돼요. 근데 저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99만 9,999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흥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오페라 유령을 관계자분한테 들었는데 설마 그 가격에 공연계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격에 오픈할 수 있다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진짜 오픈했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VIP석이 19만 원이에요. 이게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 같은데. 넘어섰죠. 네, 넘어섰고 15만 원은 이미 깨졌고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11월 말을 올렸던 작년에 이미 16만 원이었고 그 물랑 루즈도 18만 원이었으니까 사실 처음 깬 게 아니라 예. 이미 깨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격이라는 게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 좀 정답이 있는데 워낙 뮤지컬 관객들이 1인 관객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많이 네, 봐요. 혼자 많이 보시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 나는 다른 거 다 안 할 거야. 네, 맞아요. 맛있는 거 안 먹고 여행 안 가고 나는 뮤지컬에 내가 좀 생각하는 모든 취향과 여가를 여기에다가 소비하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이제 그런 분들과 그냥 순수하게 내 여가를 이렇게 좀 소비하고 싶어. 가끔 여러 가지 영화나 연극이나 혹은 전시장 가듯이 난 뮤지컬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의 수요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할 수 있겠고 한국만의 독특한 분위기라 뮤지컬 종사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N차 관람. 그렇죠. N차 진짜 관람도 많잖아요. 있다 보니 또 뭐 배우들을 뭐 좋아하는 배우들을 여러 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캐스팅된 배우들을 맞아요. 전부 다 보기도 하고 이런 N차 관람 열풍 속에서 결국은 그 관객 수가 모든 한편으로는 그 관객 수가 딱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만의 독특한 관람 문화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 문제는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네.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한국 뮤지컬계에서 여러 번 사고가 났던 게 또 뭐였냐면 이 높아진 이 비용이
결국은 모든 뮤지컬 종사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도 사실 잘 해결은 안 안 되잖아요. 된 상황이에요. 가령 뭐 네. 스윙맨들이라고 부르는 소위 말하는 수많은 조연들이라던가 스태프의 처우는 과연 나아졌을까? 그러니까 주연 배우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굉장히 있다라는 많이 걸 오르죠. 발견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뮤지컬 산업 전체를 살찌우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문제들은 약간 또 아직도 좀 이렇게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도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덤벙덤벙 큰 걸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점점 덩치가 커지니까 그늘도 좀 짙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죠. 그 관객들 입장에는 바로 그 스타를 보고 싶어서 가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에 뭐 일종의 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그렇게 편중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뮤지컬 산업 전체에도 사실 해악인 거잖아요. 이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따로 파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잦게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니, 차라리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게 하느니 그냥 정가 자체를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프리미엄은 똑같이 붙어요. 똑같이 붙어요. 네, 왜냐하면 장수가 제한돼 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법적인 허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표 거래는 보통 이제 한 1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고 잡히면 근데 그건 현장에서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안표라는 말처럼 예. 네. 그런데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건 소비자들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데 잡을 수 없잖아요. 네. 이게 매크로 가지고 하는 거래요. 아베크 돌려서.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무리 빨라도 제가 걔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영일하는 컴퓨터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법 바꿔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뮤지컬 안 그러니까 왜 보시잖아요. 우리 중고거래 하듯이 네. 왜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맞아요. 신발 사놓고 비싸게 파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랑 같은 것처럼 네. 취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 많은 뮤지컬의 속도를 보면요. 생각 외로 브로드웨이에서 올라오는 속도랑 큰 차이가 없다고 그 합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인증이 됐다. 이 뮤지컬 괜찮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말을 미스 사이공이라던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던가 한 5, 6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맞아요. 상연이 됐다면 요즘엔 거의 그 시간적 격차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농담처럼 에고시라고 불리우는 에미상, 그래미상, 그리고 뭐 아카데미상, 토니상이 있는데 우리 다 받아도 토니상은 못 받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토니상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아하. 아니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뮤지컬이 혹시 가는 거 아니야? 브로드웨이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또 창작 뮤지컬의 인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게 창작 뮤지컬이야 아니면 라이센스 뮤지컬이야를 좀 구분하기 힘들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수준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좀 기분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젠가 토니상이 가서 한국어 영화가 상 받는 세상에. 것처럼 한국어 뮤지컬이 언젠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는 날이 오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도 저는 사실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웅 같은 경우가 그런 맞습니다. 케이스인데 그 윤재균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영웅을 오픈을 했잖아요. 네. 영화 성적은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덕분에 저거 보러 가시는 분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베토벤도 지금 세계 초연되는 창작 뮤지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 이건- 알려져 있는 베토벤의 이제 음악들 중 뭐 가령 뭐 엘리자를 위라 미아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수분들이 이제 음악과 함께 주크박스처럼 워낙에 익숙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과거 생각해 보면은 가령 뭐 이렇게 가수분들이 그 음악 같은 거 앞에 힐리베디히 이런 것들에 네. 붙여가지고 만들었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또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아는 곡이 나와야 신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 기본 하잖아요. 저러면 그쵸. 아는 곡들이 쫙 그 넘버로 깔리면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뮤지컬을 N차 관람하는 비율이 여성 20, 30대 여성이 70%를 맞습니다. 넘어간다 네. 그래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뮤지컬 시장이 이렇게 각광받게 된 특별히 이렇게 공연 시장 중에 거의 유일하게 융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일테면 여기도 힙스터 시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무대 예술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훌륭한 소극장 연극 무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령 배산식 희곡 작가가 연출하고 극을 쓴 것들도
거의 매년 올라오고 있지만 워낙 짧은 기간 공연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해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워낙에 잘 알려진 사실은 20대들이 지금 20, 30대들이 좋아했던 일테면 뭐 아이돌 스타부터 진짜 시작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점점점 뮤지컬 가수로 진출하면서부터 이게 저변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N차 관람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어떻든 내 취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이 세대 여성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세대 여성분들이 취향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다 보니 여행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옷을 입거나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뮤지컬에 투자하는 건 조금 더 일테면 문화생활에 투자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가격 오름에 대한 저항선이 좀 낮았던 거죠. 만약에 이게 공산품이었다면 혹은 어떤 물건이었다면 조금 더 가격 저항선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저항선이 낮은 건 만족감이 높잖아요. 내가 문화적인 상품에 좀 내 지출을 높인다라는 건 엔겔 개수가 올라가는 거랑은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올라가는 거랑 기분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 이 생각도 들어요. 20, 30대가 이렇게 뮤지컬 주요 그 관객층이었던 게 한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네. 좀 됐어요. 그럼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30, 40대가 됐을 텐데 왜 30, 40대 계층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가 딱 그 세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30대 초반에 지킬 앤 하이드 초연을 보고 그게 굉장히 리스키한 공연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공연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누구나 잘 알죠. 팔리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보고 충격이 좀 있어서 조승우 씨 버전을 보고 유정한 씨 버전을 보고 계속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 배우들이 또 다른 작품을 하잖아요. 그럼 창작 뮤지컬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최근에 뮤지컬 보러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봤어요. 아, 네.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작품들, 성공한 네. 작품들만 계속 무대에 대규모로 올라오니까 네. 새로운 작품을 보기가 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전 아이가 생기니까 7세 미만은 못 들어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입 장벽입니다. 관크라는 말 아세요? 관객 크리틱이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이게 최근에 아바타 보면서 어떤 분이 회 먹어서 난리 난 아, 사건 혹시 네네네네. 아시죠? 이제 네. 그걸 관크라고 보통 약간 비하어 멸칭인데요. 네. 이제 말 그대로 관객이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민폐 이런 것들 관객 크리틱이라고 해서 원래는 크리틱이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유행하게 되면서 특히 조금 공연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아주 집중해서 보죠. 또 특히 20, 30대 여성 관객들은 마치 수강 신청하듯이 하셔서 네. 강의 듣듯이 열심히 들으십니다. 그 한 번밖에 보고 못 있습니다.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통제력도 떨어지고 뭔가 뭐 말도 하게 되고 중간에 그리고 좀 중간에 들썩들썩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관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비평적인 것들이 쫙 올라오고 심지어 옆에서 이제 예의 바르지만 지적들을 하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고 스스로도 이거는 아이와 같이 볼 수 있는 네. 문화적인 상품이 아니구나라고 포기하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성 관객들은 굉장히 많지만 데이트할 때도 굉장히 정자세로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뮤지컬이나 클래식 공연 같은 거를 물론 굉장히 이게 비싼 값과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왔는데 1분 1초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네. 사실은 뭐 영국에서 오페라의 유령이 상시로 뭐 계속 공연이 올라간다라거나 브로드웨이도 마찬가지로 상시로 올라갈 때 약간은 즐겁게 약간 자유롭게 보기도 하고 캐츠 같은 공연도 막 이렇게 배우들이 내려와서 막 이렇게 맞아요.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엄숙하게. 정말 엄숙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어떤 관객층들을 유입한다라거나 내지는 가족 관객들이 유입하는 데는 스스로 좀 이렇게 위축되는 효과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 근데 네. 또 그 주요 고객층들이 워낙에 N차 관람을 하는 고객층들이다 보니까 이 고객층들의 불만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쵸. 업계 네. 사정도 있는 봐야겠죠.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꼬마가 7살 때까지 못 들어가니까 못 가고요. 지금은 같이 갈 수 있는데 저걸 보여줘도 되나?
예를 들어 스위니 토드를 제가 보고 싶어요. 네. 11살이랑 가서 못 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면 가서 볼 수 있는데 저희 딸하고 꼭 같이 보고 싶었던 공연은 빌리 엘리어트였어요. 근데 저희 꼬마 7살이어가지고. 네. 근데 다시 빌리 엘리어트가 오려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TV는 재방송도 하고 또 VOD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뮤지컬은 그게 안 돼요. 맞아요. 네. 현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타이밍이 넘어갈 수도 맞아요. 있고. 네. 또 애들은 계속 질문하거든요. 저거 뭔 소리야?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거만큼 또 진지한 또 관람객들이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네, 질문하죠. 네, 네. 저 그렇죠. 뭐야? 저 사람 왜 울어? 저 네. 뭐 하는 거야?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자본이랑도 견탁된 부분이 맞습니다.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연업체도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20대 관객들의 요구 그리고 그 입맛에 맞춰서 모든 그럼요. 룰을 짜고 뭔가 네. 기획을 할 때 좋게 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맞습니다. 한국의 특징이 젊은 여성들이 주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가갖고 나 젊었을 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난 너무나 이걸 즐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노부부가 와서 같이 공연을 즐기는 거 보면 그만큼도 흐뭇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이 생태계 자체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엔 또 반대로 또 레파토리가 너무 다양해요. 뭐 엘리자베스, 스위니 토드 그리고 뭐 방금 말한 뭐 베토벤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유명 스타 가수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편씩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런 궁금증도 드는 겁니다. 가령 계속해서 팬텀 오브 더 오페라만 하고 있는 영국 배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 배우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들, 반복적이라기보다 세월이 지나면서 익어가는 느낌과 매번 바뀌고 있는데 저 레파토리를 다 소화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사실 저는 궁금증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 뒷말이 늘 나오는 게 유명 스타들은 연습에 잘 안 온다더라, 늦는다더라. 다른 조연들은 함께 연습을 굉장히 피 흘리면서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최근에 라인센스 공연이지만 몇 년 전에 그 마틸다라는 공연을 보고 네.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엄청나게 훈련도 하고 노래도 연습해서 하는구나. 근데 그런 모습들을 그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 그리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보긴 보지만 저거 좀 한편으로는 스타 공연들을 봤을 때 실망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화려한 연기들을 계속 매번 다른 레파토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과연 하나만 하고 있는 그런 연구 극장가의 배우만큼의 호소력을 줄까라는 생각도 든다면 우리나라도 조금 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같은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초연할 때랑 한 달 정도 반복해서 마지막 공연쯤 되면 맞아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그것만 봐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겹치기 캐스팅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 뮤지컬은. 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드레스 입은 모습의 어떤 배우는 항상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무슨 역할은 네. 다른데 발성이고 뭐 하는 스타일이고 너무 비슷해서 내가 다른 작품을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약간 그 드라마의 명품 조연 같은 경우에 이 맞습니다. 채널에서 나오는데 저 채널 돌리니까 네. 거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저 채널 또 나오고 근데 그 조연은 일주일 동안 엄마잖아요. 네. 독실 씨의 엄마, 교수님의 엄마인데 달라요. 그런데 저기 나오는 주연 배우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 네.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홍강호 씨 공연 봤을 때 되게 놀랬던 거 뭐냐면 네. 유명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누가 캐스팅, 그러니까 티켓을 줘서 갔는데 어머 뭐 저런 괴물 같은 배우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즐거움이 공연에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의외의 선택?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근에 그 이명식 콘서트를 몇 번을 관람을 했는데 제가 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냥 트로트? 아니면 디너쇼? 그런 것만 좋아한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보시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아티스트가 있었어. 나는 어릴 때 재즈도 듣고 팝송도 열광했었어. 난 트로트를 안 듣고 클래식만 들었어. 그런데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아티스트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저 친구를 찾아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 네. 전혀 자유롭게. 그래서 공연을 보면 되게 개운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풀리니까. 풀리고 정말 그걸 흠뻑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 보자면 우리가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TV 쇼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공연도 그렇고 사실은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집중돼 있죠. 20, 30대는 바이럴을 비롯한 입소문의 주체들이니까. 그렇죠. 40대는 사실은 지갑을 열 수 있는 돈을 쓸수 가장 있죠. 중요한 주체니까 자녀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인 세대분이나 장년층은 자꾸 소외되기 마련인데 이 임영웅이라는 진짜 아티스트를 만나서 지원도 하고 키워도 주고 맞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정말 문화적 쾌감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OTT는 안 되겠다. 넷플릭스 못 따라잡겠다. 그래서 잡은 게 바로 임영웅 콘서트를 독점 계약해서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입자 수가 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티빙에서 이제 지금 본 그 콘서트를 독점으로 맞아요, VOD 맞아요. 공개를 네. 한 건데 네. 우선 유료 가입자 수 기여도도 굉장히 높았지만 또 하나는 저 채널에서 저 콘서트를 볼 수 있잖아요. 네. 티켓팅이 거의 한 5분 컷, 2분 컷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드님들이 저걸 못 해주면 미안해할 정도로 그런 공연인데 그럼 다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수를 네. 써서라도 며느리, 아들, 손자를 다 불러서 어떻게 가입하는 거야. 음. 그래서 1년 동안 유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만큼 새로 가입자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쵸. 지금 상황. 그 심지어 인간 매크로도 하시더라고요. 인간 매크로 뭐예요? 뮤직비디오를 네. 계속 이렇게 보시고 네. 매일 보시죠. 계속 스트리밍 수 올려주시고 아하,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스트리밍 올려달라 얘기하시고 그 인간 매크로도 하시는 아, 거예요. 그게 인간 매크로. 그러니까 그 팬심을 정말로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과거의 장년층, 노년층하고 다른 겁니다. 소비력도 있고 네. 에너지도 많아서 그 에너지를 받아줘 오히려 아티스트가 진짜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임영웅 씨가 그런 아티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 농담이 아니 진담이죠. BTS보다 돈 더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10대 때 H.O.T, 뭐 잭스키스 앨범 여러 개를 사면서 했었던 그 똑같은 행동들이 맞아요. 아.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저 연령대가 서태지를 경험한 세대예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해봤었던 세대. 예, 네. 그 음악적 다양성을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연계에서도 그죠. 받아 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르신들을 보면서 중장년층을 보면 어르신의 말로돈도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그 중장년층을 보면서 아 전원을 일기 좋아하고 전국 노래자랑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런 분들도 더 글로리 보고 또 뭐 아, 그럼요. 뮤직밴드 보는 그런 맞아요. 분들이라는 거를 네. 혹시나 잊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성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남성들이 또 그러니까요. 원하는 남성들 네. 타깃 여기도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무서워. 어마어마합니다. 슬램덩크가 아, 그러니까요. 정말 최초 100만을 넘었습니다. 개봉 영화 중에 최초 100만을 넘었고 정말 특이한 게 이 영화가 아시아권 6개국에서만 개봉을 했거든요. 일본 다음 우리나라에서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순도 높게 30, 40대 관객층들이 주요 몰려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빙판 같은 경우에 아동을 위해서 낮에 처음에 개봉했을 때 낮에 딱 배치가 돼 있다가 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아저씨들이 퇴근하고 보니까 다시 8시 이후로 쫙 이렇게 더빙판을 다시 재배치해서 실제로 더빙판도 보고 자막판도 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차 관람들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자기의 10대를 돌이켜 보시는 거죠. 슬램덩크가 모르는 이야기라서 혹은 새로운 이야기라서 본다라기보다 내가 10대 시절에 열심히 소년 챔프에서 봤던 그 만화를 다시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세대별로 좀 문화적 콘텐츠나 아이템을 조금은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닌가. 다양하게, 그쵸. 그리고 남성분들도 이렇게 확실히 자기 취향을 자극하는 게 있으면 혼자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거 맞아요.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애니메이션 버전이 플랫폼에 있어요. 음.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이 밤마다 그걸 정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봐? 그랬더니 이제 보러 가려면 네. 다시 복습을 해야 된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그래서 조 세대들도 역시 30, 40대 남성들도 문화적 소비를 그렇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자신의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할 만한 문화 콘텐츠가 없었던 거다라를 한 번 더 발견하게 해준 게 슬램덩크 아닌가 싶습니다. 멋있어요. 예.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로 이렇게 또 맞아요. 모두를 흔들리게 아, 하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런 작품들이 또 나와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문화 콘텐츠를 얘기할 때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뭐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세대별로 약간 분화되고요. 최근에는 드라마가 나라별로 장르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드라마를 잘 만들어. 일본은 애니메이션이야. 그렇죠. 태국은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물이 재밌어. 맞아요. 대만은 로맨스가 재밌어. 네, 라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이제 나눠져가지고 조금 다른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게 확실히 최근 분위기입니다. 아, 우린 장르물을 잘하는 국가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별로 그런 게 나눠진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좀 새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덕분에 우리 풍요로운 그러니까요.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